네, 오늘도 김진 에너지 타임의 김진애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품격 있어 보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새로운 주일이니까 기운차게 네. 시작해야죠. 네, 이번 주도 이제 일들이 많으니까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같이 볼 때 이제 한정혜 정책위원장 먼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 네. 네. 그 이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일단은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은 특검법 생길 때부터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근데 이제 그동안 조금 잠잠해졌다가 하도 지금 내란 재판부를 맡고 있는 지기현 판사의 여러 가지 행태가 국민들의 기대에 맞지 않거든요. 너무 느리게 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공개가 안 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더군다나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전혀 조치가 없고 네. 그리고 지금 제일 큰 거는 윤석열 말하자면 피고인이 국회에 출석을 아니 죄송합니다. 네. 재판에 출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강제 구인을 해야 되는데 네. 강제 구인 시도조차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 골석 재판으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 지기현 재판장 당사자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을 때 아주 해괴한 논리로 풀어줬던 그 판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것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갑자기 많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두고 여야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가겠습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에 입법부로서는 조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주당이 이런 그 내란 재판부에 속도를 내니까 국민의힘 굉장히 센 발언했습니다. 아치의 독재 같다 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나치의 독재를 제대로 심판한 게 네.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진행됐던 재판이거든요. 네. 그거 다 공개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대통령께서 너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법부가 독립돼야 된다. 네, 네. 상권 분립이다. 그 독립이라고 하는 법적 틀 안에서의 네.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굉장히 합법적으로 만약 뭔가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네, 네, 네. 오직 입법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법부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입법안을 뭘 해가지고 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국회에서 대통령도 입법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나라의 근간은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맞아요. 그렇죠. 민의를 반영하니까요. 민의를 반영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변화와 혁신과 개혁을 하려면 법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법을 통해서 만들어서 한다라고 만약 그 사법부가 네. 자기네들 마음대로 별도로 막 특별 재판 왜 지난번에 무슨 대법원장이 뭔가 만들겠다고 그래서 막 로비하고 막 그런 게 문제가 그렇죠,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건 문제가 되지만 법을 만들어서 하면은 사법부는 그 법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네. 네. 예, 예전에 김학의 같은 경우도 전 국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김학의인 걸 알아보는데 유일하게 재판부에서는 못 알아봐서 네. 무죄가 나와서 굉장히 그건 분노가 검찰이 못 알아봤죠. 네, 재판부에서도 검찰이 무죄. 못 알아본 걸 갖다가 그런 걸 바로 잡아주는 게 법원인데 네. 사법부에서조차 이거는 그러니까 짬짬이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이번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피의자가 네. 검찰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동안 쭉 해왔던 일들이 솔직히 대법원장을 윤석열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상하게 이재명 그때 당시에 후보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재빠른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랬는데 대통령을 바꾸려고 했죠 그때. 네, 대통령을 아예 저기 못 만들게 하려고 그랬던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직위원이 이렇게 해괴한 일. 왜냐하면 이건 전체 국민적인 분노예요.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제일 먼저 저도 이거는 분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때 내란의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 나와서 대법원장이 이게 위법 여부인지는 그 다음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짓들이 너무 이상하네. 그러니까 사방에 이른바 속칭 알박기를 해놓은 게 아니냐. 사법하고 검찰하고의 이런 끈끈한 관계들이 네.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그동안 주장해 왔거든요. 네, 이건 네. 별도의 재판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야 된다. 거기서 외부적으로 다 공개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여론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보세요. 재판에 대해서 아니 나오는 게 있습니까? 기사가 이럴 수가 있어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이런 카르텔 사법부 카르텔 때문에 결국에는 사법 피해자들이 양산이 됐고 지금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란 재판 전국의 법원장들이 7시간 반 동안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내란 재판부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이런 우려를 밝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천회 대표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거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니 뭐 신중히 접근하는 건 당연히 그러니까 국회가 이렇게 신중히 접근했던 게 왜 그랬겠습니까? 이미 할 수 있었던 거를 안 하고 입법을 안 하고 여태까지 했던 건 대법원이 스스로 알아서 좀 여러 가지를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령 직위원 재판부를 왜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네. 이런 거 같은 거에 대한 조치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 조치가 없고 이러는 상태니까 스스로 개혁을 못 한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입법을 통해서 강제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때까지 이르는 거죠. 이 가운데 또 사법개혁도 있지만 저희가 정치개혁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내란당으로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9구 우파와 결집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항상 내부에 저는 국민의힘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당연히 거기서도 일부는 우리가 탄핵할 때도 참여했고 네. 비상 계엄을 해제할 때도 참여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람들은 소수고 지금 너무도 아스파트 우파들 특히 아주 맹렬한 극우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네. 그 사람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 게 그 사람들은 항상 갈등과 혐오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윤어게인을 주장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동력을 삼는단 말이죠. 네. 솔직히는 저는 그 속에서는 윤석열 개인에 대한 관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윤어게인을 가지고 세를 얻고 있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네. 지금 이제 국힘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우려할 사안이죠. 결국엔 국민의힘이 갈등과 혐오를 지금 먹고 사는 행태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사실 극우 유튜버의 행태와도 맞닿아 있거든요. 갈등과 혐오를 조장해서 본인들이 이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의 이런 극우와 연결된 맞닿아 있는 동일시 될 수 있는 국민의힘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에 계속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제동을 걸까요? 아니요, 그거야 당연히 걸라고 그럴 테고요. 네. 당연히 걸고 마지막에도 무슨 찬스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당연히 있는데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네. 솔직히
이제 여권에 있는 진보 정당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거는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건 너무 늦어졌다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위헌 얘기하셨죠. 이거는 위헌이라는 게 그냥 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누가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가령 뭐 한정혜 위원장님 경우에는 가령 뭐 이런 게 가정법원이나 가령 뭐 법률 법원이나 이런 것처럼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저는 특별재판부가 맞다.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내라는 항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는 또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특히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국가에서 처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모범을 세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역사적으로 반민특위의 반민특위가 많이 좌초됐던 것도 사법부에서 유착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좌초가 된 게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 이제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충돌이 굉장히 이슈가 좀 됐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어느 지점부터 좀 문제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리송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아리송하냐면은 저도 대통령께서 그 기자회견에서 네. 명확하게 얘기할 때까지 이거는 자 야합은 통합이 아니다. 그렇죠. 협치는 야합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뜻은 아니구나. 근데 그동안 약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뜻과 더불어서 협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해석이 있었죠. 그런 해석이 좀 있어가지고 좀 혼선이 있었는데 이제 명확해져서 도대체 어디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 게 서로 얘기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얘기할 때 이런 게 있거든요. 교신하고 그러니까 발신하고 수신하는 사람들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 안 할 때는 약간의 해석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에서 비롯된 건지 정말 한쪽에서 뭔가를 이렇게 말하자면은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한 건지 이것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거는 솔직히 경영의 정당의 그 운영의 미스컴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요번에 정청래 대표께서나 또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아마 좀 정신을 차리시지 않으셨을까? 어저께 마침 또 봉합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셨죠. 아니 근데 봉합될 때 총리가 나서면 안 되죠. 솔직히. 근데 총리는 사실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대통령께서 자리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신 게 아닌가.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총리도 이것 때문에 모인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청이라고 당정은 계속해서 만나서 항상 여러 가지 정책 얘기를 하니까 그런 자리로 만든 거지. 그렇지만 뭐 우리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제 약간의 트러블이 있으니까 브릿지를 좀 놓으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는 아마 대통령께서나 총리께서나 다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자칫했다가 이런 갈등이 더 큰 다른 거로 비화될지 모른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국정의 중요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하신 거겠죠. 그래서 어저께 사진은 참 잘 나왔더라고요. 다 웃고. 봉합의 사진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게 정청래 대표의 의회 연설에서 그 내란과 좀 내란 종결해야 된다 얘기하시면서 이재명과 정청래도 내란이 성공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바로 국민의힘 송원석 뭐라고 말했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이 말이 묻혀버린 게 앞에서 또 유상범 의원은 또 막 웃고 계시더라고. 저도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요. 일반 사람도 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 그런 말이 그냥 뭐 태극기 집회나 이런 데서 막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자칫하면 법에 걸려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국회의원이 더군다나 원내 대표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또 같이 특검을
협상을 해도 그죠. 협상을 하면서 마주해서도 네. 좀 먼저 사과해라. 너 그런 말도 안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망언을 하지 않았냐.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사실 그래야죠. 했어야죠. 당연히. 아니 그리고 그동안 정청래 대표께서는 악수도 안 한다 막 이런 거 하시다가 그렇죠.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혹시 김병기 원내대표가 혼자서 단독 플레이 한 한 게 건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근데 나중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대표하고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얘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는 상태로 덮어두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지 않아요? 네. 그래서 모두들 이게 과연 최선입니까? 최선은 한 게 맞습니까? 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최선 아니고요. 제대로 일 못하신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잘못된 사인을 준 게 제일 이제 이런 혼선을 주는 거는 잘못이고요. 여당으로서. 네. 더군다나 당과 대통령 사이에서 뭔가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은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내란 재판부에서 얘기했지만 네.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때 아니면은 끝내지 못할 일을 이런 식으로 야합하듯이 가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네. 그냥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내란 척결을 얼마나 갈망하는데 네. 과연 이런 행동을 하나 이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가 다들 그 점에 분노하지 않을 아니 수가 그날 없는 것 같습니다. 밤에 네. 다 같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저기 했는데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누가 어디서 이런 걸 하는 거냐? 그래서 혹시 정말 대통령실의 뜻이냐 이런 얘기가 자꾸 심지어. 나왔던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확실하니까. 그거는 뭐 대통령께서도 이건 뭐 아니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좋은 거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선을 그어주시죠. 네, 그게 좋았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내란 입맛에 맞는 협상을 하고 무슨 최선이냐 이런 점들이 국민들의 분노 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 좀 넘어가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 이제 사진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전남 도지사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민주당을 탈당 후에 이제 새 당도 창당하시고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도 지지 네, 선언을 국민의힘 김문수 하셨잖아요. 후보를 지지를 했죠. 그래서 이 사진이 좀 이슈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온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저는 뭐 어저께 딱 뭐냐면 이거를 공개한 분은 이낙연 전 총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총리의 의중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여러 가지 이제 인연이 있으니까 네. 추석도 앞두고 당연히 가서 인사드리는 네, 거는 네.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사적인 거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네. 거기에 저는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말려 들어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말려 들어간 이낙연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의중은 뭐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해보겠다는. 뭐 해보겠다는 거? 그거는 이제 저기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꿈꾸시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요. 뭐 그거는 뭐 아직도 이제 먼 미래의 얘기고 네. 지금 당장은 내년 지방선거니까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새 미래 뭐 죄송합니다. 그 정당 이름이 뭐죠? 새미래민주당. 네. 새미래민주당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뵈면서 네. 이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조국 혁신당이 지금 좀 트러블이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러블이 있는 중에 하나는 거기가 너무 이제 이너서클로 모여 있다라고 고인물들이 하는. 많다. 그러니까 뭐 고인물이라고 그럴 수는 없죠. 오히려 이제 정치에 너무 아마추어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뭐 같이 힘을 합해 보려고 하는 시동을 거는 게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말하자면은 이제 좀 이제 크게 위에 계신 분이니까 거기서 뭔가 브릿지 역할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근데 조국혁신당은 뭐 전혀 안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새미래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적 상상력의 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새미래 혁신당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런 상상은 끊임없이 선거를 앞두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굉장히 이제 좀 약간 몰려 있는 좀 약한 당들이 이렇게 뭐 네트워크를 하고 협업을 하고 이러는 네. 경우가 참 많은데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네.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쉽지는 왜냐하면은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가 있잖아요. 그 개혁신당이 총선 전에 새미래 민주당하고 그렇게 갑자기 손잡는 바람에 이낙연 총리하고 손잡는 바람에 쫄딱 망했잖아요. 근데 그런 예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과연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은 당연히 들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생각이 같은 사람이라고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실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명분과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별로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 좀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가령 뭐 제가 이럴 때마다 조국혁신당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마 지금쯤이면 제가 그동안 쓴소리 했던 게 상당히 맞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쓴소리 했던 거는 제가 뭐냐면은 일종의 옐로 카드를 자꾸 내드리면서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을 못 하죠. 근데 그렇게 이너서클로만 움직이시면 좀 문제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게 그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그 힘든 게 있을 때 왜냐하면 제가 항상 정당에 얘기하는 게 이래요. 정말 중요할 때 큰 숨을 쉬고 네. 만약 뭐 코너에 몰려 있을 때 큰 숨을 쉬고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지금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무하거나 손잡으면 또다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좀 국민들의 마음을 잘 살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조국혁신당의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지금 됐고 네. 그래서 한 조치가 피해자에게 원하는 당직 제공하겠다.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만약 그 피해자라고 그럴 것 같으면 엄청나게 모욕감을 느끼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받으려고 지금 했던 거냐. 그렇죠. 아마 저기 애당초 네. 조국 대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거나 그랬으면은 정말 내부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할 때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피해자로서는 항상 느끼는 게 권력자의 태도에서 얘기할 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 무슨 자리를 받는다 그러면 그때 받을 이 그 피해는 더 큰 피해는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내부에서 일단 가장 컸던 게 내부에서 왕따를 당해봤잖아요. 네, 집단 따돌림을 당했죠. 근데 그렇게 따돌림을 당한 사람한테 더 큰 따돌림을 당하가라고 그러는 거나 다른. 왜냐하면 자리가 뭐가 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닌 문제거든요. 그쵸. 그래서 정말 저도 여러 정치 집단에서 내부에서의 이제 끊임없는 서로 간의 그 알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왜냐면 그 안에도 이제 분파들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근데 저는 그런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건 네.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항상 좀 대승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조국혁신당에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님은 이제 본인이 네. 엄청난 피해자의 검찰에 경험을 대한 해보셨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약자는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거대하게 조국 수호라고 하는 굉장한 시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특히 여성 피해자 네.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직에서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든 위에 직책이 있는 왜냐하면 자기 옆에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깥에서 많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용기가 안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런 조국 그 비대위원장의 제안, 뭐 네. 당직이라던가 다시 돌아와라 제안에 대해서 거절한다라고 하면서 사양한다고 네, 표현하셨어요.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조차도 그렇죠? 상처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네. 뭐냐면은 거기까지 갔을 때는 네. 엄청난 그야말로 용기가 있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버릴 생각, 그 다음에 모든 비판을 다 버릴 생각을 하고 네. 갔는데 네. 그런데 이게 봉합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합은 통합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잘 하셨는데 야합은 협치가 아닙니다. 봉합은 통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는 용서할 수 있다 인간이니까. 물론이죠. 네.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좀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냐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치 아마추어다 초보다 조국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나이가 60 넘지 않으셨냐. 근데 그러면 뭐 정치 초보라고 한다라고 해도 일반 국민보다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나이 60이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나이 60 넘는 사람도 또 배워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평생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거를 아는데 네. 추상적이고 네. 그다음에 거악하고 거대한 악과 악하고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작은 일, 일상적인 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해요. 감성적으로. 왜냐하면 왜 남자들이 큰일 한다고 바깥에만 돌아다니고 집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여성이 엄마가 이제 여러 가지가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훈련이 됐을 때는 그걸 잘 모르는 게 사실인데 네. 뭐 그것도 배워가야죠. 정치인으로서는 배워가야 되고 한 인간으로서 그거는 배워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 대처 능력이나 리더십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특히나 어떤 분들 이런 말씀하세요. 조국 대표, 그러니까 조국 그 혁신당 대표가 험지에 출마하면 인정하겠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이라던가, 네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이따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지금으로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다 정하는 게,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조국 혁신당도 진보 진영이라고 포함되는 데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역할을 서로 하면서 좀 상승작용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도 지금 뭐 이번에는 합당이나 이런 건 완전히 물 건너간 것 같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또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할지는 뭐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네. 근데 이제 이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하게 뭔가를 자기 자신을 투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건 항상 국민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네, 진정한 리더십을 보고 싶은 국민의 마음일 텐데 이거에 죄를 뿌리는 걸까요?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 성희롱은 없었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 개인으로서 김보협이라는 전 대변인이 네. 재심을 청구를 했는데 네. 재심이 바로 기각이 됐대요. 네. 그것 때문에 오는 아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거는 다 경찰에서 네. 이미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다 클리어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이거를 불거지게 만들고 하는 게 뭐 한 개인으로서의 몸부림일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부분도 곧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저 마무리 멘트 이거를 꼭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우리 김진애 전 의원님께서 정말 대한민국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바로 장관급 자리에 이제 임명이 되셨습니다. 사실 김진애 의원님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디자인, 세련미, 건축입니다. 이 자리는 건축의 기본,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인데요. 특히 김진애 의원님의 사람이 중심되는 그런 도시라던가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건축 문화 이 세 가지를 핵심 테마로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헌신해 오셨잖아요. 네.
네. 이 위원장을 맡게 되시면서 많은 포부가 있으실 거고 또 오늘 뉴스 인사이다 김진의 에너지 타임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름 이제 벌써 1년 한 1년 7, 8개월 했습니다. 네, 넘었죠. 굉장히 뭐 여러 세 번째 진행자세요. 네. 진행자를 바꿔가면서 살아남은 패널입니다. 네. 그동안 그래서 너무 실무나 정책, 정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최고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모실 수 근데요,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3, 4년 동안 네. 사람들이 저를 정치인으로만 봐요. 네. 왜냐하면 제가 21대 국회의원을 하기도 했고 중간에 뭐 관두긴 했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렇죠. 윤석열 정권 하에서 도대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조금 센 얘기, 핵심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를 정치인으로만 생각하다 이번에 발표되고 났더니 김진애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기 때문에 좀 네. 많이 관심들을 갖고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건축기본법을 만들면서 이 위원회 설립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5, 6년 만에 이걸 다시 맡게 된 건데, 지금 이제 좀 에너지를 불어넣을 타임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저는 어떤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이 직책 이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를 많이 넣어주실 거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앞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축 생각하면 자꾸 뭐 세련되고 멋있고 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네.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말이 네. 랜드마크 명품. 제가 당장 실무진한테 얘기했어요. 내 앞에서 그 말 쓰지 마라. 랜드마크란 말이 명품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좋은 건축 좋은 도시 이걸 만드는 제도 여기에서 굉장히 지금 뭐 문제가 너무 산적하거든요. 네. 빈집 문제도 있죠. 지방의 공동화 문제도 있죠. 그다음에 뭐 서울에서도 여러 가지 고밀도 문제 이런 네. 것들 여러 가지 있어서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고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하나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제가 7, 8년 전에 일을 했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했을 때는 그때는 SNS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알아서 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SNS 시대에 좀 더 대중하고 소통하면서 대중이 원하는 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이거는 얘기 안 하시는데 네. 제가 사실은 이번 주일이 제 계획은 이거 새로 임명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일에 저의 계획은 네. 제가 만든 새 책이 예, 중요한 거 제가 죄송합니다. 중요한 말씀 새 책이 주십시오. 이번 네. 주일에 네. 나옵니다. 네. 네, 이번 주 이미 이제 인터넷 서점에는 깔려 있고요. 이번 수요일부터 나오는데 네. 책 제목이 재밌어요. 네. 딸들에 관하여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딸 둘 있고 손녀도 둘이 있어서 손녀한테 건네는 형식으로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윤석열, 김건희 시대를 넘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거라도 안 쓰면 제 마음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도 상당히 용기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그 유행하는 왜 K-pop 디먼 헌터스 다 여자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딸들이 날아오르라 네. 라는 이런 데서 딸들에 관하여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네. 디즈니에서 왜 좀 약간 소홀히 했던 어떤 여성스러움이나 여자들이 이끄는 어떤 리더십들이 이제 K-pop 데몬헌터스에서 보여서 굉장히 좋았다 그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서 정말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사람이 중심되는 그런 도시 건축 관련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뭐 바로 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저희가 그 섭외 요청하면 나와주시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가끔씩 이제 네. 분명히 뭐가 문제 이슈가 생기고 그럴 테니까 네. 그럴 때 불러주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또 나오겠습니다. 전 국민이 보시는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김진애 의원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보내지만 또 이제 언제든지 모실 수 있다는 거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까지 정말 1년도 넘게 1년 반년도 그러니까 1년 6개월 넘었죠. 네네. 7개월 8개월인데 네. 오랫동안 뉴스 인사이다와 함께해 주신 정말 존경하는 김진애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함께, 네.